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엑셀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0월 14일 날 보았던 A형 ITQ 엑셀 A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에는 둘째 주에 시험이 있고 또 특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11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 10월 달 기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11월 시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엑셀을 하실 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를 좀 한번 보면서 보시게 되면 우선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문제는 우리가 요 A열의 열너비는 무조건 1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꼭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하실 때 시트 이름 변경,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꼭 적어주셔야 되고, 모든 A열의 열너비는 꼭 얼마로 하셔야 돼요? 1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좀 입력을 하기 위해서요. 1행과 3행의 행 높이는 30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30으로. 그리고 4행과 20행은 행 높이를 얼마로? 20으로 지정을 하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 조금 편리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거를 바꿔놓고 저장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거는 좀 지워주시고 우리 먼저 시트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니까 여기 시트 1번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셔서요. 여기가 제1 작업이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엔터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시트 2에다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이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트 3은 제3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작업부터 2작업, 1작업에 A열의 열너비는 다 1로 바꿔주시는데요. 시트 하나를 누르고 하나씩 선택해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모든 시트 선택이라는 말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시트가 다 선택이 되면서 이쪽 위에는 그룹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A자 위에다 올려놓고 열너비를 1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여기 제3작업도 바뀌었고 제3작업도 1로 바뀌었고 2작업도 1로 바뀌었고 제1작업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만 여기 제1작업에서만 요 행높이를 좀 조절을 좀 할 거예요. 여기 1행부터 3행까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행높이 30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행부터 20행까지 저희가 내용이 20행까지 입력이 되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요 20행까지 행높이를 그대로 2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저장을 좀 먼저 좀 할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실 때는 꼭 어디 폴더에다가 요 ITQ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수험번호가 8자리예요. 그리고 본인 이름 공백 없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일의 이름이 위에 나타나요. 이 상태에서 1작업, 2작업, 3작업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작업을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차트를 만들면 시트가 이렇게 생겨요. 그럴 때 제4작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미리 제4작업이라고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고 나서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요 데이터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데이터가 요 B열에 지금 여기 4니까 B4의 게임 코드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입력을 하시기 전에 요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 것의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이 굴림의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요. 나머지는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예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여기 입력되어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정렬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1작업.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컨트롤 A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 그리고 크기는 얼마냐면 11로 바꿔주셔야 돼요. 크기는 11.
그리고 전부 다 우선 일단은 가운데 정렬을 할 거예요.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나중에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만 따로 오른쪽 정렬해주면 되겠죠. 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다 가운데로 되어 있어야 되고 글꼴도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를 누르든 굴림의 11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위로 열 단위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열 단위로.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거 헷갈리지 않게끔 한 열을 빼놓고 입력하지 않게끔 빌드명을 먼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 게임 코드 게임명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먼저 여기 해당하는 요 빌드명 있는 부분을 비사 셀부터 여기에다가 쭉 먼저 입력하고 아래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게임 코드 게임명 그리고 구분 특징 출시일 그리고 용량 그리고 여기 옆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건 두 줄로 입력이 됐죠. 그래서 판매 금액 적어주시고 그냥 엔터를 누르면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셀에 두 줄이 들어갈 때는 Alt 키하고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단위 땡땡 원 그리고 추천 그리고 순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행높이가 높아서 열이 좁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넓혀지겠죠. 그리고 입력을 하다가 열너비가 좁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너비를 맞춰서 이렇게 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한번 입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하다가 테두리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비사부터 제14까지이잖아요. 비사부터 제14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테두리를 먼저 눌러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셔서 미리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롤플레이 게임 개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여기가 합쳐졌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세 칸이 합쳐졌죠? 이 부분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 합치게 할 때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요 맞춤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쳐야 되는 부분을 미리 이렇게 병합을 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입력할 때 합치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여기도 두 개가 건너뛰어서 이쪽도 합쳐졌죠. 이렇게. 그래 최대 용량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 합쳐졌어요. 잘 보고 합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병합을 하고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번호 1, 2, 3, 4, 5, 6은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오타 없이 내용을 잘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먼저 입력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쪽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시면 천 단위 구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맞춤에 있는 그냥 오른쪽 정렬 이거를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약간 오른쪽에서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여유가 생길 수 있게끔 우리가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천 단위 기호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X자가 나오는 이렇게 요거 만드는 거는요. 우리 여기 테두리 있죠. 이 테두리에 들어가서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가서 이 테두리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없던 건데 요거 X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하고 이쪽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X자 모양이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1번이 입력이 된 거예요. 1번만 요 조건에 첫 번째 거만 한 거고 이제 제목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보이는 대로 막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놓치지 않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넣어야 돼요. 도형을 사다리꼴. 우리가 삽입에 가면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다리꼴. 요 사다리꼴이 지금 B의 중간부터 지금 G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 크기를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이쪽 공간을 조금 이렇게 떼놓으시면 돼요. 우리는 여기 행높이를 미리 좀 30으로 해놔서 도형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위치 높이를 좀 조절을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은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있죠. 여기서 오프셋 오른쪽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모바일 유료 게임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밑에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나와 있죠. 얘를 해주시면 되죠. 채우기는 무슨 색깔이다? 노랑. 그리고 홈에 가서 굴림 글꼴은 뭐냐 하면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24다. 크기 24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굵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글씨가 정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요 맞춤탭에서 수직, 수평을 전부 다 가운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클릭한 상태에서 내용을 써주시게 되면 글씨가 들어가는데, 지금 글자 색깔이 검정이죠. 그래서 요것도 검정으로 글자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바일 유로 게임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번은 다 됐고요. 2번에 이미 셀의 결제란을 작성해서 요거는 뭘로? 그림으로 복사 기능하고 원본을 지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요 공간은 요 끝부분에다가 내용이 없는 곳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 글꼴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를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눌러놔 주시고 요 아래 칸 있죠. 여기 아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는 열너비를 반 정도 줄여주고 밑에 행높이를 좀 늘려주시면 되겠죠. 반 정도 줄어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은 조금 넓혀주시는 거야. 이렇게 조금 더 넓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제란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래쪽이 좀 넓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병합을 해주시고, 그리고 확인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클릭하고 하악하고 Alt 엔터 눌러서 인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칸에다가 담당, 대리, 과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글꼴도 굴림이어야 되고 크기가 11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체를 선택하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용만 써도 당연히 굴림의 11로 가운데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사하기 전에.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엑셀에서 복사를 하면 반짝반짝 거려요. 그런 다음에 갖다 놔야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신 다음에 이쪽에 붙여넣기에 가면은 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하는 겁니다.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고 열너비가 여기가 조금 안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원본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지우는 거야. 요거 한꺼번에 지우시면 돼. 요 끝에 요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보시면 지우기가 있어요. 거기 모두 지우기를 눌러주면 한 번에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번이 요거 있는 요 이미지 셀도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B사부터 J4면은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G14는 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해요. 그리고 I14 이 부분은 채우기 색을 뭘로 바꿔요? 주황. 글꼴에 들어가면 여기 채우기 색 있죠. 이 부분에 가서 표준색에 뭐로 바꿔요? 주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풀거나 뒤에 있는 다른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유효성 검사 어디 셀에다가 H14셀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H14셀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을 해놓고 데이터에 들어가면은 요 데이터 도구라고 하는 그룹에 요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제한 대상이 나와 있는 거를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여기에 뭐가 나오게? 게임 코드가. 그래서 게임 코드가 어디에 있어요? 요쪽 있죠. B5부터 B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목록에 쭉 게임 코드의 목록이 나타나죠. 이 중에 SA241이 있으니까 이 첫 번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확대를 좀 시켜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셀 서식
G5부터 G12 영역에다가 G5부터 G12 영역이면 이 부분이에요. G5부터 G12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나시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셀 서식을 이용해서 요 숫자 뒤에다가 메가바이트라고 하는 MB를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셀 서식이 나옵니다. 요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오죠? 여기서 어디로? 요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표시 형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범주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숫자 뒤에다 넣을 때는요. 이렇게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문자 뒤에다 넣을 때는 여러분들 골뱅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금은 숫자니까 요 숫자 뒤에다 넣기 위해서 요거를 선택을 하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메가바이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큰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한 형식이 그대로 보기에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량이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렬을 다시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5부터 D12 영역에다가는 구분으로 이름을 정의하라 그랬어요. 요 D5부터 D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이름을 정의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쪽에 있는 이름 상자입니다.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구분이라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꼭 뭐를 해야 돼요? 엔터를 눌러주셔야 이름 정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범위를 지정하면 이렇게 구분이라고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조건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이 조건에 나와 있는 거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을 좀 눌러 놓고요. 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함수 문제는 맨 나중에 풀 거니까 미리 안 풀어도 되지만 요 아래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은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요 조건부 서식. 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특정 해당하는 부분에 특정 서식을 넣어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금액, 요 판매 금액이 있는 곳에 5,000원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요 서식을 적용을 하래요. 어떤 서식? 파랑 굵게를 적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범위 지정이에요. 범위를 지금 어디요? 판매 금액에 해당이 되는 부분, 요 순수한 데이터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저는 문제 안 풀었어요 하고 여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이쪽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에 가면은 이렇게 이쪽 부분에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하는 부분 나타나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조건을 입력을 할 때,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동어 값입니다. 지금 뭐가? 판매 금액이 얘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 하나만 비교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밑에 거도 비교하고 또 그 밑에 거도 비교해야 되죠. 그러면 셀 주소가 H5, H6, H7, H8이죠. H는 고정이 돼야지만 행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F4를 우리 주소 변환하는 단축키 F4죠. F4를 이렇게 두 번을 눌러주셔서 열은 고정하고 행은 바뀌는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상 기호는 이거죠. 얼마 이상이라 그랬어요? 5,000원. 이렇게 조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크거나 같다 5,000원. 이러면 조건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서 셀 주소를 선택을 할 때는 주소 체계가 어떻게 된다? 열이 고정인 호남 참조다. 그래서 F4를 몇 번? 두 번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셔서 요 글꼴을 굵게 그리고 색깔을 어떤 걸로요? 요 파랑으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5,000원이 넘어가는 것만 이렇게 파란색 줄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장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제2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제2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작업. 제2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 제1 작업 시트에 B4부터 어디까지요? H12 영역을 복사를 해서 제2 작업 시트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 작업에 있는 B4부터 H10이니까 여기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제2작업, 요 제2작업에 어디요? B2라고 했습니다. 여기 셀이죠. 여기 셀에다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모두를 눌러주셔도 되는데 바로 얘를요. 열너비를 있는 거 1작업에 나와있던 열너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 열너비를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 모두를 하시게 되면 굳이 열너비를 조절을 다시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수월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붙여넣기 할 때 열너비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모두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에는 필터 및 서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필터 및 서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필터 조건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건을 지금 보시면 게임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라고 했어요. 이거 나라고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 OR이 돼야 돼요. 얘는 OR 조건이에요. 뭐뭐 이 고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AND 조건. 뭐뭐 이면서 라고 나오면 AND 조건이지만 뭐뭐 이거나 라고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무슨 조건이 된다? OR 조건이 되는 겁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 금액이 6,000원 이상인 자료에 이 자료의 끝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게임 코드, 구분, 출시일, 판매 금액 데이터만 추출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은 어디다 써라? B14셀에다가. 여기다가 클릭해서 조건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쓸 때는 제일 먼저 필드명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필드명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면 게임 코드가 얘가 필드명이죠. 판매 금액 단위원이 얘가 필드명이에요. 이 필드명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올 때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지만 그냥 는 게임 코드 클릭하고 엔터. 그럼 그대로 가져와요. 다시는 그다음 뭐예요? 판매 금액 단위원 엔터. 그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더 열너비 좁으면 좀 넓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R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 R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R하고 뒤에 별이 와야 돼요. 얘는 R로 시작하는 거고요. R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별 R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R이 포함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별, R, 별이 돼야 돼요. 얘는 R로 시작, R로 끝나는 R이 포함이. 요거 세 가지 조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R하고 별로 써야 돼요.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줄에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이상? 6,000원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테두리를 안 넣어도 되지만 저는 좀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걸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좀 여러분들 구별하시라고 이렇게 테두리를 좀 넣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잘 썼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읽어봐야 돼. 게임 코드가 R로 시작하면서 판매 금액이 6,000원 이상. 본인이 쓴 거를 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그 조건이 잘 틀리지 않게 잘 입력이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거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요 목록 데이터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서 데이터에 들어가서 요 고급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 현재 위치의 필터가 아니라 다른 장소죠. 여기 목록 범위는 지금 범위 지정하고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되고 조건 범위는 어디가 되겠어요?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1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에다 클릭을 하시고 이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복사 위치는 어디요? B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게임 코드, 구분, 출시일, 판매 금액만 나오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게임 코드 있어야 되고 얘는 필요가 없고 구분 있어야 돼요. 특징은 없어도 돼요. 그죠? 그러면 없어야 되는 것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해요. 출시일 있어야 되고 용량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 게 게임 코드, 구분, 출시일, 판매 금액. 그죠? 그래서 홈에 가서 편집에 지우기,
모두 지우기를 하면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끌고 가주시면 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로 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남아 있어야 되는 거는 개인 코드, 구분, 출시일, 판매 금액이에요. 그죠? 그다음 표서식, 고급 필터의 결과셀, 그 여기를 말하는 거죠. 얘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범위를 지정을 해서 우리 여기 채우기에 가서 채우기 없음 지정을 하고 표 스타일 보통 몇 번 넣어주라 그랬어요? 6번. 머리끄랭 줄무늬행 적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표서식에 들어가신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이 중간입니다. 그래서 몇 번? 6번. 1, 2, 3, 4, 5, 6. 그럼 여기 보면은 표 스타일 보통 6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머리끌 포함 하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머리끄랭 줄무늬에 체크가 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서식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 필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네, 제3작업. 제3작업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지금 나왔어요. 이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고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 10월 시험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이게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1작업에 들어가서 요 순수한 원본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에 들어가면 요 맨 끝쪽에 여기 맨 왼쪽이죠.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타나요. 대화 상자가. 근데 우리가 요거 나타나야 되는 거는 제3작업에다 갖다 놔야 되죠. 그러니까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이다.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 요 제3작업의 어디 셀에다가 B2. 여기 보면 지금 이쪽 출력 결과에 보면은 이 데이터가 있는 곳이 B2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B2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제3작업에 어디다? B2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는 거냐면 제일 먼저 문제를 보실 때 제가 피벗 테이블을 디자인을 할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이 행, 열 이거 값 꼭 적으시라 그랬어. 행열 값이에요.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먼저 순서가 행, 열, 값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행열 값이 어디냐? 요 1번 문제에서 출시일이 행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 구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열. 값은 항상 두 개야. 게임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 얘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행, 열, 값순으로 하라고 한 겁니다.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피벗 테이블은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자체는 어떻게 한다? 행, 열, 값순으로 문제 받으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저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행, 열, 값이라고 적어놔 주시면 좋겠죠. 그럼 먼저 행은 뭐예요? 출시일. 요 출시일 끌어다가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 갖다 놓고 행 레이블의 이름을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출시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다른 게 뭐가 나왔어도 그냥 놔두시면 돼요. 우선은. 그 다음 구분. 요 구분을 어디에다 갖다 놓는다? 열. 그리고 열 레이블 이름을 뭐라고 써요? 구분. 그 값에는 게임명의 개수. 요 게임명의 개수에다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게임명의 개수라고 떴으니까 함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의 평균. 요 판매 금액의 평균 요 아래쪽에다가. 그런데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합계로 나와요. 그러면 이 합계를 바로 평균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고치는 방법은 이쪽에서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합계해서 바로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 뭐다? 평균이다. 근데 이렇게 평균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바뀌었어요. 그런데 평균으로 바뀌었지만 판매 금액 뒤에 단위원이라는 글자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써줘야 되는 거야.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디자인이 다 돼서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1번이 끝난 거고 이제 2번 보세요. 출시일을 어떻게 해라? 그룹화하라고 나왔어요. 출시일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룹화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연도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출시일에 해당이 되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하고 이렇게 더하기 모양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그러면 여기 보면은 월, 분기, 연이 다 선택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뭐만 선택한다? 연도만. 요거만 선택해 놓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연도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분을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분이 보면은 이렇게 정렬된 모양이 나와요. 어드벤처가 먼저 왔어.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롤플레잉이 왔죠. 그래서 이 구분에 가셔서 어드벤처가 먼저 오려고 한다 그러면 내림이겠죠. 그럼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그리고 이렇게 정렬이 잘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변해요. 그럼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3, 4번은요. 요 3, 4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별별,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다 피벗 테이블 어디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옵션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해야 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여기다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요거 하라 그랬죠? 빈 셀에다가는 별이 몇 개 들어가요? 하나, 2개. 그리고 나서 여기 레이아웃 및 서식에서는 요거 하나, 요거 2개예요.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서 2개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했잖아요. 얘를 지우라 그랬어. 지웠고 열의 총합계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열의 총합계는 나와 있고 옆에 나와 있는 행의 총합계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병합이 돼서 어드벤처가 정가운데 들어갔고 빈셀이 있는 부분에는 별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다른 점을 찾으셔야 돼.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요 별별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정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요 숫자가 있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 천단의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3833도 딱 정수로 나와 있지 소수점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을 하시고 나서 맨 나중에 요 숫자가 있는 요 데이터 있는 부분들만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여기를 범위를 지정을 이렇게 하시고요. 뭐를 해주시냐면 홈에 가서 표시 형식을 천단의 기호를 눌러줘요. 천단의 기호를 눌러주면 소수점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맞춤을 가운데 정렬하면 별별별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하시고 나서는 마지막에 천단의 기호 넣어주시고 가운데 정렬만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죠? 똑같나 안 똑같나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돼.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데이터만 자꾸 안 맞는다, 다른 데는 다 맞는데 그럴 때는 다 대부분 제일 작업에 있는 여기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고치고 나면 제3작업에 가서 저절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셔야지만 1작업에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행렬 값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작업에 가셔서 이제 차트를 하실 때는 범위 지정이 되게 중요해요. 요 차트 하실 때는 이 범위를 요 가로축에 있는 놀이공원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와 판매금의 용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범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범위는 여러분들 이쪽에 나와 있는 가로축하고 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판매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보고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선 놀이공원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요 게임명이잖아요. 그래서 게임명이 있는 곳을 다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판매 금액 그리고 용량이잖아요. 이 부분을 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떨어져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할 때는 뭐를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삽입에 가주시게 되면은 요 차트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세로 막대형 2차원 세로 막대형의 요 첫 번째 거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뭐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만 이쪽에 나와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데이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옆에 요 플러스 있고 여기 스타일이 있고 여기 필터가 있어요. 깔때기 그림 나와 있는 거 이 부분에 눌러서요. 지금 차트에 나와야 되는 게 놀이공원 있어야 되고
물의 순환은 없죠. 없는 거는 체크를 해제하시는 거야. 뚜비 있고 보토경주 있고 피그모험 있고 톰의 브릿지 있고 양의의 양의의 철도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의 순환하고 양의의 철도 여행은 없어야 되니까 얘를 빼는 거예요. 빼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차트에서 둘레 6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뚜비, 보트, 피그, 톰의 브릿지, 드래곤 키우기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요 차트 메뉴에서 요 차트 이동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요 차트 이동을 눌러주시고 새 시트 눌러서 여기다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제 4작업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제 4작업 써졌죠?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크게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얘는 4작업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맨 끝으로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1, 2, 3, 4 순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문제 순서대로 풀어야 되겠죠.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1번 묶은 세로 막대형 데이터 범위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 4작업으로 바꿨죠? 그럼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을 몇 번으로 바꿔주래요? 3번으로. 레이아웃을 여기 들어가서 3번. 레이아웃 3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스타일은 1번이래요. 여기 스타일 나와 있죠? 얘를 펼쳐서 몇 번? 1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역 서식은 이 차트 전체의 글꼴을 굴림의 11로 바꾸래요. 그러면 당연히 홈에 가서 바꿔야 되겠죠? 굴림의 크기는 얼마다? 11. 그럼 좀 커진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요 11로 바꿔주시면 되고 네, 채우기 효과 질감의 파랑 박엽지로 바꿔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메뉴에 맨 끝에 차트 디자인이라는 거 나오고 옆에 또 서식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요 서식에 가서 바꿔주시면 돼요. 요 서식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보이실 거야. 그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질감. 요 파랑 박엽지다라고 하는 거 요 색깔이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옆에 있는 게 분홍 박엽지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파랑 박엽지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에요. 요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바꿔주래요. 그래서 다시 도형 채우기를 뭐로 바꿔준다? 흰색.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목 서식은 요 차트 제목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죠. 여기 클릭해서 굴림에 굵게 20은 홈에 가서 바꿔주셔야 되는데 채우기 흰색이랑 테두리는 여기서 하셔도 되니까 먼저 도형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윤곽선을 뭐로 바꿔주시면 되냐 하면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고 홈에 가서 굴림 굵게 20 굴림 굵게 크기 얼마다? 20이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지우시고 시뮬레이션 미 롤플레잉 게임 현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됐고 6, 7번에 있는 거는 용량 계열에 여기서 용량이라고 하는 건 파란색이죠. 파란색 보이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셔서 뭐를 용량을 표시기능 꺾은 선형의 무슨 축으로? 보조축으로 이 부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용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서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요 표식이 요런 게 동글동글 나와 있는 게 표식이죠. 마름모 크기 10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요거는 더블 클릭을 해서 바꾸셔도 되고 저 더블 클릭이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맨 앞에 채우기 표식에 들어가서 요 표식 옵션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표식 그리고 기본 제공 여기서 바꿔주시는 거야.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하고 여기 가서 마름모 크기는 얼마다? 10이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레이블 값을 바꿔주라고 하는데 이 레이블 값이 여기 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위가 어디냐? 톰의 브릿지에 있는 용량이죠. 요 톰의 브릿지에 있는 여기 용량이야. 그래서 얘를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요 플러스에 가면은 데이터 레이블이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이쪽이 조금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쪽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줄여놓고 다시 눌러서 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너무 좀 잘 안 보이면 이쪽을 좀 바꿔서 할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 톤 브릿지에 있는 요걸 선택하고 여기는 요 플러스를 눌러주면 이쪽에 메뉴가 나오지만요. 요 차트 요소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지금 어느 쪽에 위쪽에 있어요. 요 위쪽을 눌러주시면 돼요. 좀 이상하게 나오면 이쪽 가서 제가 여기서 위쪽으로 좀 바꿀게요. 요 위쪽으로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해서 요 레이블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라 그랬죠? 요 눈금선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선에 요 대시 종류를 뭐로 바꿔준다? 파선. 그러면 이렇게 파선으로 바뀐 게 보여요. 그리고 축을 참조하라 그랬는데 축은 이쪽에 있는 요 기본 축이 값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 축이 같아요. 그럼 놔둬도 되고 그러면 보조축을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보조축에 가서 보시니까 0 다음에 30이에요. 그리고 최대값이 150이에요. 요 값이 30씩 커졌어요. 다르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요 축 데이터 요 축 옵션이 떠요. 그러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얼마다? 150. 그리고 기본의 요 값은 얼마로 바꿔주셔야 돼요? 30이에요. 30.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차트에서 이렇게 지금 기본축과 보조축의 값을 바꿨지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여기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랑 요 0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요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는 회계 형식이 돼야 됩니다. 표시 형식이 회계 형식에 기호 없음.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숫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똑같게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법내명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지금 법내명에 보시게 되면 판매 금액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거는 지금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을 클릭하고 바로 위에 있는 요 편집 눌러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단위 땡땡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바뀐 게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법내명을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요거를 넣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이에요. 그죠? 또 위치 보시고 위치를 이렇게 보고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당겨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데 여기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스타일 있죠. 여기 가서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최대 용량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글씨가 이렇게 위에 붙었잖아요. 이런 거는 홈에 들어가서 맞춤을 수직, 수평을 다 가운데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요 도형 안에 들어가는 글씨체나 글꼴이나 이런 거는 안 바꾸셔도 돼요. 바꾸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그 나머지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요 부분이 바깥쪽 검정, 여기도 검정, 여기도 검정, 여기도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돼.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검정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고 우리가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검정 여기도 눌러주셔서 검정 요 부분도 눌러서 검정 그리고 요 부분도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최종 저장 버튼 한번 또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1작업에 들어가서 이제 뭐를 풀어주시면 돼요?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부터 함수를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6번부터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6번이 브이로그업이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6번부터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문제 풀이하는 거니까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게임 코드의 마지막 값이 뭐가 나오면 1이
여기 게임 코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게임 코드의 마지막 부분이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인기작, 2가 나오면 할인증, 3이 나오면 가정용으로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write라는 함수가 나온 이유는 요 게임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write가 나온 거고, 요 추주라고 하는 함수는 인덱스 넘버에 따른 값이 입력이 되게끔 나오게 해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추주가 나온 거예요. 1일 때 1로 가라, 2일 때 1로 가라, 3일 때 1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함수에 들어가서 추주 함수로 먼저 들어가 주세요. 추주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추주 함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인덱스 넘버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숫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숫자가 1이 나오면 요 밸류 1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밸류 1번에 입력된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겠죠. 여기가 2가 나왔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밸류 2번으로 가서 2번에 입력된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 추주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덱스 넘버는 그냥 얘를 클릭하면 안 돼요. BO 셀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write 요 BO 셀에 있는 게임 코드에 있는 마지막 글자라는 건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 1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요 1로 가는 거야. 근데 1로 갔을 때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1이면 인기작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인기작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2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할인증. 그럼 여기다가 할인증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3이 나오면 뭐다? 가정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2번은 판매 금액, 여기 판매 금액 있잖아요. 이 판매 금액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 뒤에다 꼭 뭐 붙여야 돼요? 위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위 함수 랭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랭크.eq 여기 있죠?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에 들어가서 순위 구하는 함수는 첫 번째 넘버는 기준점이 되는 순위예요. 누구? 판매 금액의 요 순위. 요 순위가 요 판매 금액이라고 하는 요 4,000원이 어디에서 요 판매 금액 전체에서 몇 등 했느냐 이걸 구하는 거죠. 나중에 요 넘버에 해당이 되는 H5는 나중에 H6으로 바뀌고 H7로 바뀌어요. 하지만 요 범위는 어디 안에서 요 판매 금액 요 빨간색 여기 안에서 4,000원이 몇 등 했냐 6,600원이 몇 등 했냐라고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요 REF라고 나와 있는 요 셀은 요 REF라고 나와 있는 요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판매 금액 전체가 되는데 절대로 얘는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뭐를 해주셔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내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올더는 생략을 해요. 하지만 내림이라고 하는 건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거고 작은 숫자가 1등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오름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다가 1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생략을 할 거예요. 0을 써도 됩니다. 내림은.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뒤에다가 위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여기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에 가셔서 AND 연산자 집어넣고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위. 단위를 집어넣을 때는 양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여기 롤 플레잉 게임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정의된 이름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여기 이름 정의했잖아요. 이거 이름 정의 안 했다라고 이 문제를 못 풀겠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뭐다? 개수다. 그 여기서는 이 롤플레이라고 하는 게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셀에다 클릭해 놓고 count if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count if 찾아서 눌러주신 다음에 count if의 요 렌지는 범위예요. 여러분들 함수에서 요 렌지, ref, array가 나오는 거는 다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범위예요. 어디? 이 부분. 그런데 여기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나온다? 구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누구다? 롤, 플레잉. 조건을 입력을 할 때는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때는 그냥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직접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큰 따옴표를 꼭 넣어주시고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개다. 하나, 둘, 3개 맞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시뮬레이션 게임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게 여기 조건이고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건 판매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D 에버리지가 나왔어요. 조건에 맞는 평균. 하지만 얘는 무슨 함수다? D 함수다. D 함수의 특징은 뭐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나온 결과를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릿수는 예시를 보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요 0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다. 요 2를 2가 올림수가 되면 올려주고 올림수가 안 되면 안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얘는 2가 올림수가 아니니까 4,700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릿수는 요 뒤에 있는 0의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먼저 라운드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라운드 함수로 먼저 들어가 주세요. 라운드 들어가서 항상 밑에 자릿수를 먼저 적어 주시는 거야. 요 자릿수는 지금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적어 주시고 요 넘버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 클릭을 해서 D 에버리지 요 이름 상자에 가서 D 에버리지 함수를 추가해 주시는 거야. 없으니까 요 함수 추가에 들어가서 D 에버리지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칸이 나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한다. 여기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한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판매 금액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필드라고 하는 열번호는 아까 범위 지정한 거에서 얘가 1번이면 필드명은 얘가 몇 번이냐면 1, 2, 3, 4, 5, 6, 7이죠. 판매 금액은 7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번호에다가는 뭐를 적으면 돼요? 7. 그리고 조건은 뭐다? 아까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구분이 시뮬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이 조건도 필드명을 포함한 곳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뭐가 되냐면 조건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필드명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3833, 3833.333인데 3,800원으로 땡 처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에 누가 있어서 라운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최대 용량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5번 문제는 이 용량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뭐다? 맥스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써도 돼. 는 하고 맥스. 그쵸? 그리고 어디에서 용량 중에서 가로 닫으면 끝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 5번은 맥스나 미니나 라지나 스몰 이런 함수들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기 브이룩업 판매 금액의 단위원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H14셀에서 선택한 뭐에 대한 게임 코드에 대한 판매 금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VLOOKUP이라는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VLOOKUP 함수에 들어가 주셔서 요 lookup value라고 나와 있는 곳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H14셀 여기죠. 여기에서 검색한 게임 코드에 맞는 판매 금액이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게임 코드의 판매 금액이라 그랬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게임 코드에 대한 뭐다? 판매 금액이다. 그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되시고 여기 세 번째는 이 열번호는 이 판매 금액이 몇 번째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세보시면 되죠. 아까 1, 2, 3, 4, 5, 6, 7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번호가 몇 번이다? 7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렌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펄스라는 영어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 숫자 0을 쓰든지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죠? 그래서 0을 입력을 하니까 옆에 펄스가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 H14셀에서 테이블 어디요? 게임 코드에 대한 판매 금액. 판매 금액이 있는 곳에 열번호.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옆에 있는 판매 금액이 바뀌죠. 그래서 몇 번 해보시고 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맨 앞에 나와 있던 요거를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요. 맨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맨 마지막에 지금 저는 미리 안 했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여기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셔서 최종적으로 테두리를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작업에서 하는 거, 제2작업에 고급 필터, 3작업에 피벗 테이블, 4작업에 차트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엑셀 준비,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11월 달에 시험을 보시게 되면 10월, 9월, 8월 3개월에 해당이 되는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우리 10월달 A형, B형, C형의 함수 문제를 다시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공해 주시고요. 시험 준비 잘 하세요. 안녕.